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대구에서의 이 촛불 태극기 통합 집회, 예, 아주 크게 이 성황리에 마치고 오늘 서울로 올라왔는데, 뭐 어제 밤부터 이 사건 때문에 이른바 극우, 극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변절 태극기들, 이 자들을 이 윤석열 쪽에서 쫓아내는 바람에 음, 굉장히 좀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 본데 이 실제로 이 바닥에서는 아마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 전광훈 목사가 귀국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망명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구속을 당하든지 등등에 따라서는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커요. 근데 그럼 도대체 이제 다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지금 쫓아낸 사람들 보면은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쫓아내려고 했던 이준석을 쫓아내는데 앞장서고 나경원 때까지는 뭐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를 또 죽이는데 앞장서고 뭐 강신업도 그랬고 뭐 신혜식 대표도 그랬고 류호혜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왜 쫓아내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쫓아낼 수는 있다. 근데 왜 이준석계는 또 다 끌어안고 심지어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이준석의 후원회장과 당내 선거운동을 용납해줬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3시에 스픽스 가서 녹화라고 아마 9시에 방영이 될 텐데 거기 장성철, 양문석, 뭐 신인규 등 나왔는데 이분들하고 토론할 때는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기 되게 힘들더라고. 그냥 이제 언론 보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흔히 말하는 윤핵관들이 위는 김기현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준석을 좀 활용해가지고 안철수를 견제해 보려고. 뭐 저도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립이 안 돼. 왜? 이준석이 안철수 견제하는 것보다 강신업과 신혜식이 안철수 때리는 게 훨씬 폭발적이었을 겁니다. 지금 강신업은 이미 안철수를 지금 사법적으로 막 고소고발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가 와서 TV 토론에서 안철수 두들겨 패버리는 게 천하람 정도가 대충 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강신업과 안철수가 붙었다. TV 토론에서 안철수 뼈도 못 치를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뉴욕에 뭐 신혜식 대표 등등이 이 선동 들어가면은 안철수 쉽지 않고 이준석 대에서도 마찬가지. 이준석 계파들도 아마 다 패고 다녔을 거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각종 집회와 유튜브를 통해서 선동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신업부터 신혜식, 유효회까지 다 선동 훈련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거 들어가면 만만치 않고 실제 유효회는 보여줬잖아요. 지난 2017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1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굳이 지금 외쳐낼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게 결국에는 탈핵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밖에 추론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자,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지금 이 문제인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데 이 보수 변절자들이나 이 촛불이나 그렇게 툭 하면은 고소고발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라고 제목에 갖다 박은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도 못해, 고소도 못해, 항의 전화도 못해.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무차별. 다만 광고만 탄압하고 있어요. 광고를 못하게 막고 있어. 근데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조선일보 광고를 들어가는데 뭐 그것도 막으려고 온갖 짓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증거를 조작했다.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책이 지금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한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거야. 대구에서 우리 독자가 임세은 대변인에게 청와대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더라고. 아니 이렇게 책이 유통이 되고
매불쇼나 막 이런다가 막 100만 조회수 나오는데 막 떠들어대는데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했었을 때 임세현 대변인은 당연히 그 정도 상황이면은 보고서가 올라간다 그러고 저는 보고서 이전에 이미 대통령실의 최고위층을 제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책 내기 직전에 다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모른 채 하고 있겠냐. 더구나 박근혜라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하도 오랫동안 침묵하니까 이제 박근혜는 죽을 때까지 침묵할 거다. 이렇게 되게 촛불과 보수 변절자들은 믿고 있어요. 믿고 싶어 하고. 자,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믿음에 확신 있습니까? 박근혜가 죽을 때까지 저 두 놈의 범죄를 입에 거론하지 않고 죽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냐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촛불이나 태극기 변절자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근데 이 두 놈은 사형당하는 수가 있는데 박근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을 거라는 확신 가지고 있냐고요. 자, 내가 이번에 가서 이 마지막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박 대통령한테 이 낭독을 하고 정확하게 이 전달했거든요. 책과 함께. 요 정도로만 할까요? 자, 저를 넘는 촛불 인사들. 지금 이 태극기 변절 세력들은 저를 돕지 못하죠. 오히려 회방을 놓고 있지. 오히려 지금 촛불 인사들의 도움을 더 크게 받고 있고, 물론 변절하지 않는 우리 태극기 멤버들은 뭐 그대로 가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촛불 인사들이 더 많이 돕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안진걸, 김용민, 임세은, 손혜원 씨들이 훨씬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극기보다는. 자, 촛불 인사들은 자기 진영 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태블릿 진실하나만큼은 함께하겠다. 한 명, 두 명, 세 명 일어나고 있다. 어차피 진실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유영아, 정호성, 김희종, 박근혜 측근들이 정말 3년간 태블릿 진실규명을 그렇게 악랄하게 방해했어요. 이것들이. 박근혜 측근들이 그렇게 방해했는데 제가 다 밝혔어요. 밝혔으니까 책을 낸 거 아닙니까? 박근혜 측근들이 방해해도 내가 밝혀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더라도 나 이거 터뜨리는데 문제 없다. 다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내가 그 의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터질 거 박 대통령님이 진영을 넘어 진실 찾겠다는 사람들의 노력, 촛불 인사들의 노력에 화답을 해달라. 이건 왜 그러냐? 그래야 박 대통령이 명예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소수의 촛불 인사들이 노력할 때 화답을 해줬을 때 박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데 박 대통령이 언급하기 전에 미리 터져버린다. 뭐 예를 들면 김한수가 자백한다. 최태원이 자백했다. 그 다음에 나오면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로 얻는 거는 뭐냐?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수많은 촛불 국민들이 탄핵까지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치더라도 야, 박근혜라는 사람이 저렇게 뇌물을 처먹어서 윤석열, 한동훈 따위에게 45년 구형받은 거는 정말 조작 날조였구나.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하구나. 여기까지 가면 돼요. 이미 이 탄핵 자체가 좌우의 이념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탄핵은 이 사람들이 탄핵 잘못했다는 말까지는 기대하면 안 되고 감옥에서 45년 구형받고 22년 선고받고 이건 정말 윤석열, 한동훈 나쁜 놈들에 의해서 당했구나. 피해자구나.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려면은 지금 시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촛불 진영의 소수의 선각자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따가운 시선 받으면서도 태블릿 진실에 지금 이 손을 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들어와 줘야지 터진 다음에 숟가락 대면 촛불에서 박근혜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지금 나오라는 거는 저는 박근혜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야 이거 이 책에 대해서 왜 윤석열 한동훈이 답 못하냐 답변하고 국회는 특검 조사해봐라 요 한마디만 하면은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 명예는 절반 이상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였으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거는 박근혜 사저 앞에서 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는 동성로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연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집회에 참여합니다. 박 대통령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파렴치한 조작 날조 수사를 가장 잘 아실 법한 분입니다. 조작 날조를 일삼는 어용 검사들이 대통령 법무장관직에 오르는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답을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본인 수사가 잘 됐다. 내가 뇌물 처먹은 거 잘 잡아냈다.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이 입장이 아니라 나는 뇌물 안 먹었는데 나 최소한에게 국정농단 맡기지 않았는데 저것들이 조작 수사했다라는 그 입장이었잖아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조작 날조를 일삼은 어용 검사가 대통령 법무장관 된 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침묵하면 이제는 점점 박 대통령은 공범과 범죄화가 되는 겁니다. 공범의 범죄화예요. 특히 TK에서의 지분 노리고 저런 파렴치한 범죄자들과 손을 잡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침묵하게 되면. 답변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저런 놈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된 거에서 박근혜 당신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한 개인 과거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기와 거짓의 탄핵으로 인해 온갖 사기와 거짓이 판치게 된 대한민국에서 진실에 대한 절실함과 진실의 위대함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고 제가 여기 가서 박근혜 사저에 가서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수사 입장 표명해 주십시오. 이 사진은 수요일자 조선일보 광고에도 실립니다. 이 사진은. 그리고 여기 끝나고 사저에 가서 제가 책 2권과 서신 2부를 프린트해서 경호실에 전달했고 경호실은 반드시 전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 박근혜 사저에서 해먹고 다니는 한 인간이 박근혜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 두들겨 패려고 그랬더니 뭐 여자들하고 지금 그게 지금 이 태극기 변절자들의 정신 상태예요. 박근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한 책을 들고 왔는데 태극기 들고 박근혜 명예회복합시다 떠드는 인간들이 이거 전달하지 말라는 거야 박근혜한테. 이게 사람들이야 이게 사람들. 내가 거기서 엄청 화가 났는데 내가 자꾸 화가 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사람으로 안 보여서 그래. 사람의 탈을 썼는데 개들이같이 보니까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싶은 거거든 진짜. 그리고 여기 강신업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강신업이는 12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아니 무슨 기자회견을 2시간 합니까? 이게 2시까지 버티더니 우리 기자회견 하는 것까지 내려와서 다 가게에서 쳐다보길래 내가 조영한 대표한테 저 인간 데려와 보라고 한번 인사나 해봐라 그랬더니 강신업이가 윤석열을 까는 소인배들하고는 안 만나겠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이런 게 개돼지라는 거거든. 박근혜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저기서 설쳤던 강신업이가 윤석열 까는 거는 안 된다 그래. 지금 이게 보수 변절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돼지 우리 아닙니까? 박근혜 울면서 명예회복해야 됩니다 하고 박근혜는 실제로 조작날조 수사에서 집어넣은 윤석열은 찬양하고 사람이 아니야. 특히 내가 그런 거에 좀 민감해요. 난 사람 아닌 것들하고는 정말 내가 너무 오바이트 쏠리고 그러거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패 죽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위험해 저런 것들하고 부딪히면은. 도저히 이게 인간의 이 머리와 언어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박근혜 막 억울하고 같이 울고 하면서 그 박근혜를 누명 씌운 윤석열을 찬양한다는 게 사람으로 가능한 얘기야 이게.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의 모순과 파행과 폐륜과 분류는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박근혜예요. 박근혜의 침묵으로 보수가 개돼지 된 거예요. 내가 그 말까지 했습니다. 이거 기자회견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구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 이번에는 촛불을 안 가져오고 이게 풍선을 가져와가지고 뭐 풍선 가져온 건 상관없는데 이 조선일보에 이 사진을 실려고 했다가 이건 풍선이잖아. 그래서 촛불하고 태극기가 같이 있었던 다른 집회 사진을 좀 쓰려고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로 나와드려가지고 태극기하고 이게 민주당 뭐 이재명 풍선인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윤석열 퇴진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재명 지지하기 때문에 이재명 구명 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되게 보기 싫어한단 말이야. 저게 이재명 구명한다는 거. 그럼 우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 개돼지들은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양해삼 목사하고 김영민 목사인데 이게 내가 딱 걸렸어요. 이 좌우 촛불 태극기 집회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내 책의 광고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우리 독자들이 다 준비했는데 요 차는 우리 독자들은 제 변희재 개인 행사만 거의 해왔던 분인데 좌우 단체가 같이 하는 집회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럼 이게 걸게 그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해버려가지고 제가 이거 체크를 못했거든요. 항상 내 개인 행사는 우리 독자들이 준비하고 제가 확인을 안 해요. 여기서 조금 기분 나빴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하게 되면요, 요 걸게 그럼 바꾸겠습니다. 타카피 공연 있고 저는 뭐 이게 뭐 이 사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요게 이제 이 백은종 대표 안혜욱 선생하고 임세훈 대변인하고 저하고 4명 이렇게 행진을 같이 했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이 대구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윤석열에게 보고 안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제가 이걸 했는데 윤석열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가 서신과 책을 넣었는데 이 행사를 윤석열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대통령실 구조를 조금만 알면요. 이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올리든 국정원이 올리든 경찰청이 올리든 다 올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마치 내 기사에 최태원 이름 하나가 들어가면요. 최태원에게 다 올라가요. 그게 권력을 다루는 그 조직의 시스템이거든요. 왜? 나중에 그랬다가 사고 터졌는데 보고 안 하잖아요. 그거 무조건 죽기 때문에 일단 다 올려버린다고. 그러면 다시 강조합시다. 애써 윤석열과 한동훈이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보수 변절자들, 태초불들, 당신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이라 생각을 해봐. 이런 게 막 박근혜 집에 들어갔는데 박근혜가 죽을 때까지 여기 대해서 입을 침묵할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냐고. 이 사람은 피해자인데. 지금 믿고 있는 거 하나밖에 더 있지 않나? 유영아가 가스라이팅 시켜놨을 거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박근혜가 유영아에게 세뇌당해서 태블릿 조작한 것도 아유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평생 살 거라는 확신 가지고 있어 너희들? 윤석열과 한동훈.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거. 그리고 설사 박근혜가 침묵해도 내가 그랬잖아. 이미 완전 벼랑 끝에 몰려서 최태원, 김한수 등등 이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어요 재판에서. 얘들 자백하면 어떡할 건데. 이 불안감에 의해서 저는 2월 2일 날 대통령실에서 난데없이 박근혜 생일 챙긴다고 화환을 들고 전희경위를 보내고 윤석열이 최태원이가 또 구미 가서 설치고 박정희 생가 가서 설치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불안감, 박근혜 등등으로 인해서 터져나올 사기 조작 수사, 한동훈과 윤석열의 사기 조작 수사. 다시 말하자면 이건 사형감입니다. 사형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 국정 운영에 투영이 안 되겠냐. 이번에 잘린 사람들이